안녕하세요. 김우성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 주제는 갱년기 생리불순 그냥 둬도 괜찮을까요? 갱년기가 되면 난소 기능이 떨어지면서 생리가 불규칙해집니다. 그래서 생리불순이 생기다가 점점 이제 생리가 끊겨가는 과정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 기간에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어떤 자궁 질환에 의해서 생리불순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인지 자궁 질환에 의한 생리불순인지 이런 걸 좀 잘 관찰해서 이게 자연스럽지 않은 거라면 미리 병원에 방문하셔가지고 이제 검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리고 어떤 질환이 있을 수 있는지 그걸 이번 영상에 설명을 드릴게요. 40대 중반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배란에 의한 자연 생리가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이렇게 리듬을 타고 안정적으로 분비가 됩니다. 이게 지금 나타내는 건 에스트로겐 호르몬이고요. 그런데 폐경 이행기, 갱년기에 들어가는 기간에는 보통 40대 중반부터 그러시죠. 중후반부터 이 에스트로겐 호르몬 자체가 이렇게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을 칩니다. 보통은 갱년기에 접어들면 에스트로겐이 이제 줄어든다는 건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에스트로겐이 이렇게 줄어든다. 근데 줄어드는 거 맞지만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보통 요동을 쳐요. 확 낮았다가 확 올라갔다, 확 낮았다, 확 낮았다. 이렇게 롤러코스터로 요동을 치면서 결국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과정에서는 이제 폐경기로 접어들면서 주기가 평소보다 7일 이상 빨라지거나 늦어지거나 그 사이에 또 한두 달 건너뛰기도 하고 양이 일시적으로 줄거나 늘어나거나 이러다가 자연스럽게 생리가 끊기는 게 자연스러운 과정인데, 하지만 이런 어떤 생리의 변화가 전부 다 난소의 노화 때문만은 아니에요. 이런 과정에서 이제 자궁질환이 어떤 질환이 생기면서 나타나는 증상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연스러운 건지 아니면 자궁질환에 의한 증상인 건지 이 구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이 40대 중반부터 자궁질환이 또 부쩍 잘 생깁니다. 자,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이제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단순히 갱년기라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면 안 되는 네 가지 증상을 보면은 생리기간이 아닌데 피가 보일 때 부정출혈, 그러니까 생리와 생리 사이에 속옷에 피가 묻어나거나 갈색 혈흔이 보일 때 이게 이제 부정출혈인 건데, 사실 이 폐경 이행기에는 생리양 자체가 굉장히 줄어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정출혈과 구분하기가 이제 쉽진 않은데, 어쨌든 이런 부정출혈 같은 게 자주 보인다 그러면 일단은 산부인과 가셔가지고 이제 초음파를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이제 부부관계 후에 피가 비칠 때 부부관계 후에 발생하는 출혈 대부분 자궁경부 쪽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궁경부에 이상이나 염증, 염증이면 다행인데 자궁경부암 이런 심각한 질환도 관계 후에 피가 비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가보셔야 하고, 그 다음에 생리는 보통 7일까지가 정상 기간이거든요. 근데 8일 이상 끝나지 않을 때, 계속 길어지면서 출혈이 멈추지 않을 때, 또 네 번째,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한 건데, 갑자기 양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쏟아질 때, 그래서 막 덩어리진 피가 나오거나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과다출혈, 이런 거는 이제 자궁성근증이나 자궁내막암 같은 가장 심각한 질환이 있을 때 이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정상적이지 않은 생리 현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병원에 가셔가지고 초음파는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폐경 이후, 그러니까 폐경이라는 시점이 이제 마지막 자연 생리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1년이 지난, 그러니까 마지막 자연 생리가 있고 1년이 지난 시점을 이제 이때가 폐경이 됐다고 하는 거거든요. 폐경 이후에도 단 한 방울이라도 출혈이 보인다. 이때는 즉시 자궁내막암 검사가 필요합니다. 네. 자, 생리양이 너무 많고 빈혈이 심하다. 이럴 때는 이제 자궁 근종을 의심할 수 있고요. 뭐 이외에도 자궁 성근증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자궁 근종 중에서는 주로 자궁 내막하 근종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이제 생리기간이 아닌데 피가 찔끔거린다, 부정출혈, 용종, 폴립이라고도 하죠. 자궁 내막에 조금씩 작은 돌기 같은 게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생리통이 극심하다. 요거는 이제 자궁 성근증일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가장 안 좋은 거, 생리주기가 불규칙하고 출혈이 아주 오래 지속된다. 요거는 자궁내막 증식증. 자궁내막 증식증은 40대 중반부터 굉장히 잘 생겨요. 그러니까 폐경 이행기에 잘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그 증상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초음파 검사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정확한 병명은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하고, 이거는 이제 복부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질 안으로 넣어가지고 보셔야 되는 거고, 이때는 그 시기가 중요하죠. 산부인과도 사실 시기를 잘 잡고 가셔야 정확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생리가 끝난 직후, 부정출혈이 있더라도 출혈이 끝난 직후에 가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이틀에서 7일 이 정도면 이제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 끝난 직후에 가야 자궁 내막이 가장 얇은 상태거든요. 자궁 내막이 가장 얇은 상태여야 여기 이제 숨어있는 혹 같은 것들이 잘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생리가 끝난 직후였는데 자궁 내막 상태를 봤더니 8mm 이상이다. 그러면 이거는 안쪽으로 이걸 긁어가지고 조직 검사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궁 내막 증식증이나 폴립 같은 그런 질환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잘 보려면 중간에 이렇게 뭐 배란기 이때쯤에 가면은 내막이 두껍잖아요. 두꺼워버리면 이 안에 혹 같은 게 숨어 있거든요. 그럼 안 보이니까 보통 출혈이 끝난 직후에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뭐 2주 이상 출혈이 멈추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는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출혈 중이라도 내원하시는 게 좋습니다. 계속 방치하면 빈혈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40대 중후반부터 폐경 이행기에 왜 이렇게 병이 잘 생길까요? 자궁질환이. 요거는 이제 에스트로겐 우세성이라는 개념에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여성은 2대에 두 가지 주요 여성 호르몬이 있습니다. 보통 에스트로겐은 많이 아시는데 프로게스테론 잘 모르시죠? 근데 둘 다 난소에서 분비되는 대표적인 여성 호르몬이고요. 자, 에스트로겐은 내막을 두껍게 만들어주고, 프로게스테론은 결과적으로 내막을 탈락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두 가지 역할이 달라요. 물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서로 균형이 맞아야 여성의 생식 조직들, 그러니까 유방, 자궁, 난소 이런 생식기관들이 건강합니다. 그런데 20, 30대, 40대 한 중반까지는 배란성 생리가 잘 나오기 때문에 이 배란 이후 프로게스테론이 나와서 이 자궁 내막 증식을 적절히 멈춰줘요. 제가 이제 에스트로겐이 내막을 두껍게 해주고 프로게스테론이 내막을 탈락시켜준다고 말씀드렸는데, 여튼 이 프로게스테론은 배란 이후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호르몬이 적절히 이제 견제를 이룰 수가 있는데, 이 40대부터 폐경 이행기, 이게 지금 에스트로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에스트로겐이 이렇게 감소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그런데 프로게스테론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보통 더 얘보다 먼저 더 떨어져가지고 배란이 잘 안 되니까, 배란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곳곳에서 에스트로겐 자체는 절대량은 감소하고는 있지만 어떤 그 상대적으로는 곳곳에 프로게스테론에 비해서 우세 구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스트로겐 우세 구간에서 이때 생성된 과잉 에스트로겐이 이제 뭐 자궁이나 유방이나 난소 조직에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결합해 버리면서 어떤 혹 같은 걸 잘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대 수치는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트로겐 우세로, 프로게스테론에 대한 우세로 인해서 이때 뭔가 문제가 잘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이제 40대 중후반 이후에 폐경 이행기에 뭔가 이 에스트로겐 우세로 인해서 어떤 자궁 질환이 잘 생길 수 있고, 그로 인한 이제 생리불순의 증상들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물론 어떤 질환이 발견이 됐다 그러면 이제 치료를 받으셔야겠죠. 근데 아직 뭐 질환까지는 아니고 이때 이제 어떤 질환을 좀 예방하고 싶다, 그런 쪽에서 영양학적인 관점에서 제가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에스트로겐이 프로게스테론에 대해서 이제 뭔가 우세 상황에서 자궁 질환이 생기기가 쉽기 때문에, 에스트로겐은 쓰고 남은 잉여 에스트로겐은 보통 간에서 얘를 분해를 해서 배출을 하거든요. 이때 이 간에서 에스트로겐 분해를 도와주는 것 중에 하나가 DIM이라는 거예요. 디인돌리메탄이라고 하는데 보통 십자가 채소에 많습니다. 십자가 채소는 이제 브로콜리, 케일, 양배추, 그다음에 순무잎 이런 게 이제 십자가 채소인데요. 십자가 채소는 이제 DIM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많이 드셔주시는 게 좋습니다. 드시고 뭐 가스 찬다고 하시는 분들은 가볍게 볶아서 드시거나 쪄서 드시면 되고요. 나쁜 에스트로겐 배출에 굉장히 좋고, 그래서 이제 DIM 자체가 영양제로 나와 있기도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영양제로 드시는 것보다는 그냥 채소를 잘 드시고, 이 십자가 채소에는 DIM 뿐만 아니라 설포라판이라고 하는 이제
자궁 질환 억제 그런 성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 자체가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대장에서 에스트로겐 그 나쁜 배출물을 밖으로 배출하는데 도움도 줍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음식으로 드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도 마그네슘이나 비타민 B 같은 것들은 얘네가 이제 결핍이 되면 간에서 에스트로겐 해독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타민 B나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이제 소화불량이 있지 않은 한 이런 것들은 이제 드셔도 크게 뭐 부작용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좀 드셔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안 좋은 걸 안 드시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자궁 근종 성근증이 있는 분들은요, 과일로 석류를 좀 드시는 건 괜찮아요. 어차피 그렇게 많이 못 드십니다. 그런데 석류즙, 칡즙 같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을 농축한 식품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뭐 트랜스 지방이 많은 치킨이나 튀김, 네, 그리고 밀가루 음식 이런 것도 안 드시는 게 좋겠죠. 네, 좋은 거 찾아 드시는 것보다 안 드시는 거 안 드시는 게 더, 안 좋은 걸 안 드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이제 강조드리듯이 운동, 꾸준한 운동, 특히 이제 하체 근력 운동 하시면 이 근육 자체가 혈당을 태우고 나쁜 에스트로겐 생성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주 2, 3회 정도는 반드시 근력 운동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루 7시간의 수면 중에 이 호르몬의 불균형이 바로 잡아져요. 그래서 침실을 암실처럼 유지하시고 스마트폰 주무시기 전에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수면이 부족하면 뱃살과 호르몬 불균형이 유발되기 때문에 7시간 이상 수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제 완경이 평균이 한 51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완경이 되고 나서 보통 4, 50년은 더 사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를 이제 그 남은 4, 50년 건강하게 사시려면 이 갱년기 때 굉장히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때 이제 생리가 불규칙하신데 이때 뭐 부정출혈, 과다골경 있으면 그냥 갱년기겠거니 하고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한 번 정도는 병원 가서 초음파 한번 받아보세요. 그리고 그 시기는 생리나 출혈이 끝난 직후, 이때가 가장 좋고 이때가 자궁내막이 가장 얇아져 있을 시기 때문에 이때 병변이나 자궁내막 두께 확인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 채소나 이제 근력 운동 그리고 수면으로 호르몬 균형 맞추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저는 20년 이상 여성의 갱년기 질환을 진료 중인 김우성 한의사입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